안녕하세요. 맘디오입니다. 지난주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6학년 학부모에게만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자리가 좀 남았는지 5학년 학부모들에게도 기회가 왔더라고요. 이번 연수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 저자인 이유남 교수의 강의로 코칭형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코칭형 부모란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이끄는 지시자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부모를 말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곁에서 기량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코치처럼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부모와 코칭형 부모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대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주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 이런 게 아니라 코칭형 부모는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많이 이끌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모 유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부모가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유남 교수는 약 40년 이상을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라서 자신이 일을 하면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시행착오를 아주 솔직하게 들려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자랑스러울 만큼 전교 1등, 학생회장, 각종 수상 등 엄친아로 키워냈는데 아들 그리고 딸 모두 자퇴를 결심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사랑일 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본인도 돌아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을 점점 망가지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따르던 아이들도 깊은 내면의 불만, 억압, 스트레스 같은 게 쌓이다 보면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밖으로 문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이와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런 대화 많이 하죠. 오늘 숙제 뭐야? 시험 본 거 몇 점이니? 할 거 다 했어? 빨리 끝내야지. 이런 대화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남 교수가 말하는 대화의 매뉴얼은 첫째,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춘다. 사실 저는 이 첫 번째부터가 잘 되지 않는 엄마예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엄마들 보통 주방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혹은 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있거나 이럴 때 아이가 말을 걸면 사실 딱 내려놓고 아이한테 이제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건성으로 대답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라고 물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할지 선택하도록 한다고 해요. 아이가
뭐 엄마 나 어디서 거실 소파에서 얘기하자, 혹은 뭐 엄마 식탁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아이가 정해주는 자리에 앉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분위기가 편안해야 아이도 이제 술술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제가 아이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집중하는 대화는 몇 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의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셨는데, 엄마들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아이 자존감 어떻게 높여주지?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이제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엄마인지 본인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에 대해 지지해 주어야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따르는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매우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이의 선택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아이를 설득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이는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전두엽이 자극되고 그러면서 뇌 발달이 촉진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참 어렵죠. 강의를 듣고 나서 참 느낀 부분이 많아요. 교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셨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워킹맘으로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퇴근 후에는 아이들에게 절대 또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기 싫어서 아주 오색찬란한 엄마표 식탁을 차려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그 지치고 힘든 와중에 아이들 공부까지 챙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무너졌던 그때 교수님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그 과정을 겪지 않고도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강의 마지막쯤에 명언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고의 코칭 기본은 결국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믿음과 기다림이다. 나의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코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지만 내 자신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내 선택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는 건 오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아이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선 엄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